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로리 라이풋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어제 시카고 시장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97%가 개표된 시점에서 라이풋이 74% 득표, 그리고 경쟁자인 프랙 윙클이 26%를 득표해서 거의 3분의 1의 비율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시내 50개 선거구 전체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승리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수십 년 된 시카고 정치 조직, 또 기득권 세력의 종말을 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풋의 승리는 시카고 정치 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동성애자가 시장으로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승리는 전국적인 관심을 끌어섰고, 또 초반 열세를 뒤엎은 쾌거라고 받아들여지지만은 그녀의 앞에는 매우 무거운 짐들이 잔뜩 놓여 있습니다. 시카고시의 재정 문제들, 적자 예산을 없애고 균형 예산을 만드는 것, 또 부채를 해결하는 것, 은퇴 공무원들의 연금 부족분을 해결하는 것, 경찰 개혁, 또 범죄 척결,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 저소득층 지역의 경제 개발 문제, 또 부동산 세금의 인상도 잡아야 되고, 공립학교의 교육의 질도 높여야 되고, 부패한 시카고 조직 정치와의 싸움도 벌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리 라이풋의 시카고 시장 당선,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풋은 런오프 결선에서 74대 26의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선거 시작 당시에는 큰 관심을 끌지 못했던 후보였습니다. 14명 중에 9번째로 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을 때 그녀에게 관심을 쏟은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시카고에 수십 년 된 이 막강한 시카고 머신, 이 정치 조직에서 보면은 그녀는 한 명의 그냥 아웃사이더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선거 자금이라든가 조직 면에서도 크게 열세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얼마 후에 시카고 기득권 세력의 대부였던 51년 된 시의원 에드워드 버크가 FBI 수사를 받게 되고 결국 공무원 금품 강요죄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시장 선거에서 선두주자 그룹으로 꼽혔던 사람들이 버크 4, 즉 부패 정치의 대명사처럼 불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패 그룹 4인 중에 한 사람인 빌 데일리는 주로 다운타운 기업들의 지지를 받았고, 그의 워싱턴과 뉴욕과의 이 관계는 막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프랙 윙클은 시카고 최대의 노조들, 그리고 기득권 세력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 수제나 만도자 라틴 커뮤니티의 지지가 강했습니다. 그러나 부패 청산 정국을 맞은 라이풋이 변화, change를 외치면서 결국 시민들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그 후에 선거 자금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난 3월의 선거 기금을 보면은 그녀가 380만 달러를 거뒀고 경쟁자인 프랙 윙클은 160만 달러를 걷는데 그쳤습니다. 그녀가 이때 내걸은 표가 Bring in the light, 빛을 가져와라 이런 얘기인데, 암흑 같은 시카고 정치 무대에 빛을 비춰보자, in the light, 그녀의 이름 라이트풋의 라이트와 연결이 된 표였습니다. 민심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녀는 변화를 줄기차게 외쳤고, 결국 부패와 기득권 세력의 횡포에 지긋지긋하던 시민들이 마음을 그녀 쪽으로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득표수가 74대 26, 큰 차이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오하이오 메실론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고, 인종차별이 당연시되던 시절에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교육열이 강한 부모의 덕분에
미시간 대학을 졸업했고 시카고 로스쿨을 졸업했고 연방 검사가 됐고 퇴직 후에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녀는 어제 연설에서 나의 부모는 가난했지만은 인간으로서의 위엄과 꿈이 있었고 내 부모가 나에게 정직과 근면, 교육 그리고 믿음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다고 수례했습니다. 그녀는 어제 승리 연설에서 우리는 모두 함께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게 될 것이다. 소수의 힘 있는 자들의 이익보다도 모든 사람의 이익이 우선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시카고를 다시 만들 것이다. 시카고가 번영하고 발전하고 강해지고 더욱 공정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승리는 시카고의 고질적인 부패 정치와 기득권 세력의 조직에 강타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카고의 이 조직 정치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녀는 어제 연설 말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새 시장을 좀 가르치게 될 것이다 라고 벼른다 라는 말을 내가 듣고 있다. 그러면서 We will see, 한번 두고 보자 라면서 여유 있게 말을 맺었습니다. 당장 그녀 앞에 놓인 난제들은 2020년도 예산입니다. 이 예산에는 2억 7,600만 달러의 펜션 펀드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충당하기 위해서 또 부동산 세금을 올리게 되면 시민들은 크게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우리 한인들 중에도 상가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이 또 한 번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밖에 경찰 개혁이라든가 범죄 척결, 공립학교 교육의 질 향상, 저개발 지역의 경제개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문제 해결 등 수많은 어려운 문제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녀가 명석한 사람이겠지만은 평생 선출직에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는 인물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을 내 마음 먹은 대로 매니징한다는 것은 또 다른 재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선거에 한인 이수재 변호사가 버플로 그로브의 트러스티로 출마를 했었습니다. 9명이 출마해서 탑 3, 3명을 선출하는 작업인데 데일리 헤럴드 신문에 따르면 그는 4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3위와의 표 차이가 불과 15표였습니다. 그는 선거 홍보용 전단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번 선거 시에 버플로 그로브에 거주하는 아시안이 991명인데 그중에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겨우 29명에 불과했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불과 3%가 투표를 했다는 계산입니다. 아시아는 모범적인 소수계다. moral minority이다. 즉 아시안들은 근면성실한데 그러나 조용하고 자기 주장이 없고 만만한 존재들이다. 라는 일반적인 인식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되는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리 라이프엇은 제56대 시카고 시장으로 오는 5월 20일 선서를 하고 정식으로 시장에 취임을 할 계획입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월 3일 수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로리 라이프시 시카고 제56대 시장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녀는 경쟁자였던 프렉 윙크를 74대 26의 표 차이로 앞서면서 50개 선거 지역을 모두 이겼습니다. 라이프스는 오는 5월 20일 시장으로 취임합니다. 어제 시카고 시장 선거의 투표율이 32%에 불과해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07년 데일리 육선 선거 시 선거의 투표율이 33%였고 1983년 헤럴드 워싱턴 선거 시 투표율은 82%로 지금까지 최고 기록입니다. 시카고의 투표 등록인은 160만 명, 어제 투표수는 50만 9천 표였습니다. 시카고 최장 시의원 중 한 사람이며 한인 사회와 인연이 많은 팻 오카노 시의원이 어제 결선 투표에서 낙선했습니다. 그는 어제 40지구 시의원으로 10선에 도전 중이었는데 진보 성향의 도전자 앙드레 바사쿠에즈에게 패했습니다. 오카노는 과거에 한인은행인 포스터뱅크의 부사장을 역임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라라고 리조트에 머무르던 지난달 30일 휴대폰 여러 대와 악성 코드가 담긴 USB를 들고 리조트에 입장하려던 중국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플로리다주 팜비치 연방법원의 체포 문서에 따르면 중국 여성인 위징장은 지난달 30일 마라라고 리조트의 수영장에 들어간 후 유엔의 미중협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리조트에 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를 이상히 여긴 리조트 직원에 의해 들통이 났습니다. 비밀 경호국은 제한된 사유지에 입장한 것과 연방요원에게 허위 진술한 혐의 등으로 장을 체포했습니다. 비밀 경호국의 수사 결과 장은 중국 여권 2개, 휴대폰 4대, 랩탑 컴퓨터, 외장 하드드라이브 장치, USB 등을 가지고 있었고 이 중 USB에는 악성 코드가 담겨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멕시코 국경 폐쇄로 인한 어떠한 경제적 손실도 안보 이익보다 크지 않다며 국경 장벽 위협을 되풀이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우리에게 안보는 무역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폐쇄가 미국 경제를 해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물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멕시코는 매우 거대한 무역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레리 커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모두가 멕시코 국경 장벽을 폐쇄할 경우 미국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면죄부를 받은 뒤 오바마 케어 폐지를 밀어붙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 시점을 2020년 대선 이후로 미룰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오바마 케어가 작동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누구나 동의하고 있다며 보험료와 공제액이 너무 비싸다. 진짜로 나쁜 보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조차 이를 바꾸기를 원한다며 모두를 위한 의료보험으로는 1억 8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개인 의료보험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차기 대선은 오는 2020년 11월 3일 상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됩니다. 지난 3월 10일 추락한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 조종사들이 사고 당시 초반에는 보잉의 비상 절차를 따랐지만 끝내 비행을 통제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언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언론은 사고 당시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안정화하기 위해 수동 핸들을 작동했지만 비행기 기수가 위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조종사들은 전력을 되돌려 조종 특성 향상 시스템을 재가동했고 이는 결국 탑승자 157명이 전원 사망하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고 언론은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 늦은 오후 들어 흐려지면서 밤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58도, 밤 최저 41도.
내일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46도, 밤 최저 41도. 금요일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고 일부 맑은 지역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60도, 밤 최저 44도. 토요일 다소 포근한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66도, 밤 최저 52도입니다.